당시에 그 업비트에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한 1억 3천 정도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계엄 소식과 동시에 쭉 떨어지더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무려 8,800만 원 정도까지 순식간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2% 정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또 1분 만에 다시 그 1억 3천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도대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체 자산으로서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먼저 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려면 예. 비트코인이 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세상에 나왔을 때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된 데이터다. 굉장히 보안성이 높다. 이런 걸로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을 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이거 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투기 심리가 좀 모이면서 자산으로서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물리적 형태라든가 법적 장치라든가 통제 수단 같은 게 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의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서로 사기 위해 프리미엄을 붙여서 계속 거래하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다가 안전하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거래를 할 때 거래소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하게 되는데 거래소가 내부 거래 장부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판매하는 일도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코인이 안전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화폐냐라고 했을 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없다 보니까 화폐로서의 기능은 좀 약한 것 같고 본다라고 하면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외에 여러 코인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거래만 할 뿐이지 과연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중세 연금술 정도로 저는 일단은 보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벌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현실을 보면 비트코인이 최근 10만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이어서 세계 7위 정도의 금액인 건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있고요. 이들이 다 친가상화폐 인사인 거는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SEC 위원장으로서 폴 애킨스가 지명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저는 단순히 이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이 된 인사임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현재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놓고 브릭스를 상대로 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지 마라. 도전할 경우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요. 서구 중심에서는 뭐 그대로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비서구권 영역에서의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브라질, 뭐 아랍권도 있을 거고요. 특히 만약에 그 브릭스 요즘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브릭스페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요. 이게 가상화폐 베이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페이인데요. 이걸 가지고 브릭스에서 통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릭스페이, 뭐 위안화라던가 브릭스페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달러를 가지고 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떠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달러를 쓰기 싫은 사람들이 브릭스페이를 쓰거나 위안화를 쓰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쓰면서 1위인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때에는 사실 전략적으로 우리도 뭐 투자에 있어서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코인 시장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상황이고 굉장히 코인에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이기는 하고요. 다만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
달러 패권의 지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줄지는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산 규모로 따지면 사실상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들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 회사들은 매출이란 게 존재하고 영업이익이란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사람들의 투기 심리로 사고팔고 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대체 자산으로 매력적인 건 사실이죠. 저도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참 우려가 되긴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실 지난 7월 달에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에 대해서 보호나 뭐 관리 감독이 좀 강화가 되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은 예치금에 대한 보호는 좀 이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의 경우에는 70% 정도만 그 콜드 월렛으로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이지, 거래소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사실 이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거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근데 변호사님,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가실 것 같아요? 한 3억 정도까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 저희도 좀 해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도 이걸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아무튼 뭐 비트코인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